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면접 유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접을 보면 면접에 우리가 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은 서류 전형도 통과했고, 또 필기 시험도 있으면 필기 시험도 통과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 실무자 면접이나 뭐 임용 면접에 참여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입사 지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이 수업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종 관문 면접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면접들이 주어지고, 면접의 방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필기 시험보다는 서류 전형이나 면접으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80%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인성적인 부분이나 서류의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보고 뽑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제 존재하는데, 그 많은 기업 중에 한 99% 정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원하는 많은 기업들은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도 채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보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친구들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필기시험이나 인적성 검사를 병행하는 기업들이 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음, 대기업, 또 공사,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필기시험과 인적성 검사를 병행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반드시 어,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면접의 트렌드 변화라고 교수님께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 면접을 다 진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뭐 한두 개 정도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영어 면접이나 개별 면접이나 집단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이나 역량 면접이나 또는 다차원 면접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접의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 본다면, 여기 더 추가한다면 비대면 면접이 또 추가되고, 또 하나 더 추가된다면 AI 면접이 추가된다.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사항이나 환경적인 변화 또는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면접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에는 이 면접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어떤 종류의 면접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면접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면접에 대응하는 자세도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다양한 면접 형태 중에 위에는 면접 방식의 어떤 앞에 소개해 드렸던 거는 면접 방식이라면 유형의 방식이라면 이제는 면접을 어, 여러 가지 면접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합숙을 통해서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모니터 면접 우리가 말한 AI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폰웍 면접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면접을 쭉 길게 이어서 보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또 산업그 훈련이라든지 또는 식사 자리에서 또는 행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행동들을 보는 그런 면접의 형태들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물론 이거는 그 코로나 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조금 적게 진행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면접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영어 면접 부분은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영어 면접이라는 것은 영어와 관련된 스피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개별 면접이나 집단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이나 역량 면접이나 다차원 면접에서 영어로 스피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영어 면접은 공통적 하나의 영어 면접 그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개별 면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면접은 우선 왜 보는지는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어학적인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한 거니까 어학에 좀 더 특화된 인재를 뽑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첫 번째가 개별 면접입니다.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면접이고 어느 기업에서나 반드시 거치는 면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 면접은 면접자가 혼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면접위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교수님 생각엔 전체 기업의 99% 이상은 이 개별 면접을 다 볼 것이다. 이제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보고 온 기업들의 교수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면접위원이 한 4명 정도 3에서 4명 정도 그 다음에 면접자는 혼자 들어가는 경우 또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수 인력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작은 기업에는 일수록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그 개별 면접을 통해서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역량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별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 면접에서는 어떤 그 지원자가 그 기업의 어떤 문화나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통틀어서 뭐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인지
통틀어서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면접은 딱딱하게 어떤 질문을 주고받는 면접이라기보다는 면접위원이 면접자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이 개별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인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을 보고자 한다. 지원자의 어떤 인성을 보고자 하는 게 가장 많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관계라는 질문도 하고 사람 환경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자 하고 또 그런 성장 과정이나 가족관계에서 사람들과 어울림의 정도라든지 또 답변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인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생각하는 이 인성이라는 거는 어떤 말하는 태도, 말투, 그 다음에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투라고 한다면 말의 어떤 쓰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말에서 묻어나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질문은 나한테 어떤 약점이나 그 사람의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얼굴에 많은 표정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표정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도 이 면접에서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한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목소리가 또렷하거나 목소리에 어떤 자신감이 묻어난다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어떤 인성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별 면접에서 중요하게 이제 보는 부분들이 교수님이 이제 어떤 인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말투나 표정이나 목소리 외에 또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의자에 앉는 자세도 될 수도 있고 인사하는 자세도 될 수도 있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세도 될 수 있고 나중에 퇴장하는 그런 자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별 면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성과 어떤 태도, 자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접을 보는 포인트는 이런 것들인데 중요하게 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는 교수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입장 시부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많은 면접자들이 이 예의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입장시지만 어떤 기업에 가면 면접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면접자 대기소 있죠. 면접자 대기소 대기 장소겠죠. 근데 이런 면접 대기 장소에서도 그 면접자들이 앉아있는 태도나 옆 사람과나 또는 잡담을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어찌 보면 면접자도 평가를 받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면접 대상자로 선발이 됐어 전화를 받는 법 본인한테 면접 대상자에 통보를 할 때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는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교수님이 반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의를 갖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 그 예의라는 것은 어떤 자세에 나타나는데 면접 대기장소의 자세, 전화를 받는 자세, 대기장소에서는 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평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의자에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잠깐 설명하면 먼저 면접 대상자를 대기장소에서 이렇게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면 두드리고 오면 여기 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자. 그러면 면접자는 의자 옆이나 의자 뒤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고 면접위원들 통해서 최대한 많이 45도 이상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의자에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표정에서도 드러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수님이 이제 질문을 끝까지 듣고 대답은 간결하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간결하다는 의미는 교수님은 되도록 30초 이내 내가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30초 이내로 요약해서 답변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말의 어떤 말이 길어지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벗어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면접자도 30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말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접위원도. 따라서 교수님은 30초 이내로 간결하게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네 아니요로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요.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10초 이내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대답을 한다는 개념으로 교수님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부분 이런 면접에서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일반화된 질문들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우리가 이력서에 표기하지 않았다면 이력서에 기반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족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교우관계나 또는 뭐 시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표정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당황했을 때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나 또는 질문이 본인이 들었을 때 상당히 좀 불쾌하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표정에 대부분 많이 드러나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질문과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많은 면접위원들이 이런 코멘트를 하게 되는데 간혹 재질문이기도 합니다. 재질문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동의하는 부분으로 가주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개별 면접이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개별 면접이 응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면접 방법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집단 면접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단 면접은 앞에 개별 면접과 조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면접은 그 면접자들의 어떤 숫자도 다르지만 이거는 역량, 역량에 대한 검증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인성적인 부분과 집단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역량 면접이 좀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면접위원들도 조금 다양하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팀이나 공장장이나 임원들은 개별 면접에서도 이렇게 꼭 참석을 하지만 이런 품질 쪽이나 생산 쪽의 어떤 전문가들이 집단 면접에 참여해서 이런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질문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 집단 면접의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면접을 보고 오면 마찬가지로 집단 면접을 본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지원했던 회사들은 나름대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필기시험까지 다 보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이 질문하는 거랑 공장장이 질문하는 거나 임원이 질문하는 거랑 인성 면접에 좀 가깝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역량 면접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4명에서 5명 정도 또는 많으면 6명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6명까지. 그리고 면접자들은 뭐 많게는 5명이지만 보통은 3에서 4명도 4명 정도가 피면접자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다르지만 출입문을 통해서 면접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면접자가 그 의자 뒤에 이렇게 일렬로 서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의자에 앉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 뒤에 이렇게 다 나란히 서게 되면 이 좌측 끝에 있는 A라는 면접자나 또는 우측 끝에 있는 E라는 면접자가 인사를 복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렷 경례 그러면 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구호를 붙여서 한 45도 이상 허리를 숙여서 이제 이렇게 면접을 인사를 하고 이제 다 의자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거 없고 이때도 이게 태도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전방을 주시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허리를 적게 구부리가 한다면 이 5명한테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집단 면접에서의 어떤 면접자들과의 어떤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그리고 또는 박력 있게 그다음에 허리를 숙이고 최대한 많이 숙여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는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면접하고 좀 다르게 집단 면접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원서의 인적 사항과 지원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지원자의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관찰한다.
지원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성